김웅이는 잠적하고 손준성이는 출근 안 했는데 윤석열이는 나는 모른다. 내 직속 부서에서 그런 시를 했다면 나는 몰랐더라도 도덕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 자들은 사과를 몰라요. 윤석열이가 오리발 내미는 걸 장모한테 배운 것 같아. 사기꾼 장모하고 같이 살면서 또 사기꾼 딸 김건희와 살면서 배운 게 오리발뿐이 배운 게 없죠. 무조건 문제 있으면 나는 모른다. 나는 책임 없다.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윤석열 지시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김건희와 장모 치운순을 전담하는 정보를 수집해서 대응을 했다. 이거 보면은 이게 말도 안 되죠. 그 당시에 작년 3월이면 우리가 윤석열 응징을 작년 1월 4일부터 했으니까 2월 달에 고발하고 이런 상황이고 총선을 앞둔 상황이죠. 그리고 총선 때 뭘 얻으려고 또 총선 전에 이런 사건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한 것 같은데 결국 서울의 소리가 한 2달 하고 나니까 대대적으로 다른 방송들이 보도를 해서 윤석열 장모 사건은 여기까지 왔는데 윤석열 지시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김건희 장모 전담 정보 수집했다. 어저께 새로 올라온 뉴스버스의 기사인데 보면 검찰 간부 윤증거위원회에서도 증언도 했다. 그래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것으로 생각한다. 검언유착 수사 대응 이런 문건들이 그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뭐 하는 것이냐? 윤석열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윤석열이 직접 지시를 하고 윤석열 지시를 따르는 거지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모르게 할 수는 없는 거다. 지금 다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뉴스버스가 어저께 9월 3일 9시 5분에 올린 기사입니다. 뉴스버스는 2022년 3월 9일 치러지는 그 어떤 대통령청을 앞두고 그 각 유력 주자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윤석열을 지금 이러고 있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뉴스버스가 올린 기사. 그래가지고 단독 검찰 총선 윤석열 코앞 윤시민 최강욱 국민의회 고발 사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명예훼손 피해 고발 야당에게 시켰다. 윤석열 검찰 김건희 비판 보도 기자들도 야당에 고발 사주했는데 이게 지금 11명 고발했는데 한 명이 익명이 있는데 그 익명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익명이 서울의 소리 아닌지 제가 제일 윤석열 방송을 많이 한 거라. 그다음 네 번째 뉴스버스 보도는 고발장 작성에 증거 자료도 야당에 넘겨 실명 판결문까지 넘겼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분석 뉴스버스가 분석은 기사인데 한번 볼까요? 법여권 인사 야당 고발 사주는 명백한 정치 공작. 윤석열이가 검찰을 사유화했다. 그렇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명예훼손 수사 단초 발언을 위해 야당 측에 고발을 사주했다. 고발 사주에게는 2020년 4.15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 저희 서울에서는 고발도 3월 10일 날인가 했으니까 4.15 총선이니까 한 달 앞두고 한 거니까 그때 비슷하니 한 것 같아요. 그때 국민의힘이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 그 대리고발을 계속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국민의힘을 좀 비판 많이 하는 언론이나 정치인들을 대리고발로 입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뉴스버스의 분석은 그 야당을 끌어들여 법여권 유력 인사 등에 대한 수사 단초와 수사 동력으로 삼으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정치 공작이다. 또한 검찰이 고발을 사주한 법여권 인사들이 전부 검찰개혁과 반윤석열을 외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로 윤석열은 검찰개혁 문제와 함께 4.15 총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상황이었다. 민주당과 친문 성향의 열린민주당 후보들은 윤석열 심판을 주장하며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서울의 소리에서 시작해서 3월 초에 MBC가 보도를 하면서 윤석열 장모 문제, 윤석열의 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해서 많은 KBS부터 시작해서 언론들이 또 거기에 황희석 이런 분들이 맹공을 퍼붓고 직접 고발까지 이렇게 나중에는 하게 됐죠. 이런 상황에서 그 4.15 총선 막판에 법여권 인사들과 검찰 간의 첨예한 대립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당시 여권 지지자들은 조국 수호와 반윤석열을 내세우고 있었다. 반면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과 야권 성향인 미래한국당은 윤석열의 생사가 달린 선거라며 윤석열 지키기로 대응했다. 이렇게 지금 뉴스버스는 분석했습니다. 윤석열이 야당 측을 고발 사주한 거는 반윤석열 인사들, 그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윤석열 거치 압박했고 공수처 수사대상 1호라고 이렇게 했고, 그렇죠. 그 다음 황희석 당시 최고위원, 윤석열은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고 하고 맨 앞줄에서 공격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검찰청이 그 최강욱 대표를 추가 혐의로 고발을 사주하기 하루 전인 4월 7일 황희석 최고위원과 함께 윤석열의 그 부인 장모 중앙지검에 고발했죠. 그렇죠. 그 당시 고발로 해서 장모는 지금 요양병원 23억 횡령으로 지금 구속돼서 3년형을 받고 이랬으니 윤석열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최강욱, 그 다음에 황희석 당시 최고위원들이. 그리고 또 그 당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윤석열에 대해서 나를 세우는 발언을 했고, 그렇죠. 그죠. 친조국 성향의 최강욱 대표나 황희석 최고위원이 주장하던 검찰개혁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윤석열 검찰이 당시 윤석열 지키기로 검찰 편을 들던 현 국민의힘의 유 이사장 등 이들 3인 고발을 사주한 건 공작적 정치 개입이자 수사권을 이용한 보복 시도다. 이렇게 뉴스버스는 분석했습니다. 또 김건희 주가 조작 보도 기자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그래서 그 MBC 기자들이나 뉴스타파 기자들을 고발을 시키게 된 거고요. 윤석열 지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뉴스버스는 조선일보 출신 기자가 올 5월 달에 만든 언론인데 이게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히려 조선일보 성향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개혁적인 성향으로 바뀐 그런 언론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지난번에 줄리 그 전화 인터뷰 처음 한 그런 언론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그 대리 고발은 윤석열 총장의 지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번 핵심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의 지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있을 때 그 윤석열 최측근으로 불리는 그런 어떤 부서에서 한 일에 대해서 윤석열이 모른다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 그 부서가 모른다고 지금 저렇게 윤석열이는 펄쩍 뛰는데, 또 김웅호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잠적을 해버렸는데 윤석열이는 나는 모른다. 지 마누라가 한 일을 모르는 거나 똑같죠. 요즘 이준석이 아버지가 땅 산 걸 18살에 사서 모른다. 또 윤희숙이가 아버지가 투기한 거 모른다. 이거나 윤석열이가 그 부서에서 자기 직속 부서에서 한 일을 모른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모른다고 주장을 해도 기본적으로 사과부터 하고 모른다 해야지. 내가 검찰총장에 있을 때 내 직속 부서에서 그런 일을 했다면 나는 몰랐더라도 도덕적으로 내가 잘못이 있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자들은 사과를 몰라요. 윤석열뿐 아니라 국민의힘 인간들은 사과를 모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아니 여러분, 국민의힘이 사과하는 거 봤어요? 황보성이 간통사건이 나와도 사과 안 하지. 윤희석이가 저렇게 아버지 땅 투기가 불거졌는데도 바락바락이나 쓰고 남 원망이나 하고, 이준석이 아버지가 땅 산 게 1억 8천에 주고 지금 현 시가가 8억이라는데 뭐 거의 7배 올랐는데 18살 때 샀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집 그 이준석 집안이나 윤희숙 집안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 아버지가 뭘 할 때 가족끼리, 그 아들이 18살이라 아들하고 상의를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식사 자리 같은 데서 부인한테라도 야, 나 제주도에다가 땅 좀 샀어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 무슨 집안이 서로 입 꽉 닫고 서로 비밀을 지키고 사는 이런 집안이 그게 제대로 된 가정입니까? 가족끼리 땅 샀으면 샀다고 이 얘기도 할 거고, 더군다나 거기다가 노후에 전원주택을 짓고 가서 살려고 샀다. 그러면 노후에 전원주택을 짓려면 이준석이까지 포함해서 이준석 어머니까지 해서 야, 제주도에다가 전원주택을 짓려고 땅을 샀다,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참 그런 어떤 국민의힘의 침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이 해체 수준까지 지난 2017년 박근혜 탄핵 후에 갔지만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자기 당이 뽑은 대통령이 탄핵당했으면 해체 수준의 반성과 뭐가 있어야지. 먹하면 박근혜 무지라고 그러고 윤석열이가 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거라고. 이거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국민의힘의 지지자분들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윤석열과 이준석이 똑같은 거다. 자기 직속, 자기 명령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직속 부서에서, 자기 비서나 같은 부서에서, 또 검찰 출신 얘기 들어보니까 그 부서는 총장 명령 없이는,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부서다 그러는데, 윤석열이가 몰랐다? 이준석이가 아버지가 제주도에다가 전원주택 짓고 노후를 보내려고 산 땅을 몰랐다? 이거나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준석은 몰랐어도 잘못된 일이다 인정이라도 했는데, 이 깡패 조폭, 정말 윤석열은 뭐라고 부를 용어가 없어요. 못된 모든 것,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못된 버릇 중에, 못된 습관 중에, 못된 행동 중에 모조리 다 가지고 있는 게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불거지면은 1차적으로 내가 검찰총장이 있을 때 도의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일단은 사과를 하면서 나는 모른다. 이준석이는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 나는 모른다. 지 마누라가 이제 구속이 될 거예요. 곧 구속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저와 결혼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잘 모르는 분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윤석열이 지금 저 김건희와 결혼한 건 2012년 앞서 한 3년 전 2008년 말 2009년 초부터 김건희 집에 가서 들어놓 자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결혼하고 한 집에서 산 게 아니라 그 피의자 신분 김건희가 조남욱 회장 아들이 소개를 해줬다. 정대택 회장이 확실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만나가지고 산 게 2008년 말이나 2009년도부터인데, 이 윤석열이가 2009년도에 일어난 사건, 2010년도에 일어난 사건은 뭐란 줄 아세요?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결혼 전에 일어난 일인데 무슨 관계냐. 2008년 말부터 그렇게 했다. 이건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뉴스버스의 분석, 이 단독 기사를 쓰고 분석인데,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의 지시를 입증할 수 있는 여부에 달렸다. 하지만 윤석열과 김건희, 부인 김건희 검사 한동훈을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한 고발장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 출신 같은 사법 연수원에서 활동했던 친구한테 넘겨준 걸 보면 검찰 사유권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윤석열 지시하에 또는 승인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저희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검 법리정보기획관 출신으로 검찰 내부를 혼이하는 A씨는 수사정보정책관은 속성상 그 윤석열 지시 없인 움직일 수 없다. 반대 세력 수사를 위해 고발장을 국민의힘에 넘겼다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겼다 그렇죠. 윤석열은 오리발만 내밀면 장모도 지금 재판 중에도 계속 오리발이에요. 누구한테? 윤석열이가 오리발 내미는 걸 장모한테 배운 것 같아. 그 사기꾼 장모하고 같이 살면서 또 사기꾼 딸 김건희와 살면서 배운 게 오리발뿐이 배운 게 없죠. 무조건 문제 있으면 나는 모른다, 나는 책임 없다.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이거는 뉴스버스가 이미 카톡 내용까지 확보를 해서 다 가지고 있고, 지금 대검에서도 내부 감찰에 들어갔다. 근데 감찰을 좀 임은정 검사한테 시켜야지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죠. 대검 감찰부장이라고, 그분 굉장히 윤석열과 부딪힌 사람이라. 손준성이 출근 안 했어요. 김웅이는 잠적하고 손준성이는 출근 안 했는데 윤석열이는 나는 모른다. 그래서 왜 대검에 고발했냐? 이 부분이 다들 아시겠지만 고발처를 정해줬어요. 고발할 때 경찰에도 하고 검찰에도 하고 하는데 고발자 수신사를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미리 기재해뒀다. 그런 그 고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발장이 경찰서로도 가고 검찰로도 가는데,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미리 기재해둔 건 자기가 고발시키고
고발시킨 사람이 수사까지 한다. 이거 100% 이거는 뭐 내가 고발시킨 사건을 자기가 수사를 하게 되면, 공공수사부장이 수사를 하게 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그렇잖아. 그래서 이번 고발장은 특수한 고발장이다. 법세련이 나 사준무에 넘겨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이번 고발장은 법세련이나 사준모도 고발할 때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될 게, 과연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고발처를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적었으면은 이것도 분명히 윤석열이가 시켜서 한 것도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도 고발할 때 서울 경찰청에 가서 할 때는 경찰청장, 그 다음에 중앙지검장으로 고발할 때는 중앙지검장 이렇게 쓰지요. 그런데 사준무나 이런 사람들이 고발할 때 과연 그 고발장 수신자가 어디로, 우리 같은 사람은 부서를 모르니까 중앙지검장 앞으로 쓰는데, 이 사람이 만일 대검 공공수사부장 뭐 이렇게 썼다면 이것도 대리고발 시킨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한동훈이가 추미애 후보한테 추미애 씨 하면서 깐죽거리고 있는 거 보면 이렇게 지금 드러났는데도 이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김건희는 이거 드러나면은 감옥 갈 게 뻔하니까 끝까지 대선 후보를 지키려고 이러는 거죠. 더군다나 윤석열 밑에 기어 들어간 좀 100살 먹은 무슨 학자, 그 다음에 과거 김경진이라는 촛불 변호사라고 주동아리로 씨부리고 다녔던 김경진 전 의원, 검사 출신이죠. 이런 사람, 또 언론인 이진숙 같은 이 에펜네는 또 들어갔다가 쫓겨났더구만. 응? 내가 지금 제일 얄미운 게 한동훈이에요. 깐죽 추미애 씨 하면서 깐죽대는 이 인간. 도대체 국민의힘 성향의 이자들은 잘못을 하면 반성을 할 줄 모르는, 그래서 이진숙이가 바른말 한마디 했나 보죠. 그러니까 쫓겨나지. 윤석열 총선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김건희가 이 얘기하는, 윤석열이가 이 얘기하는 모조리 모른다 이래야 되는데, 뭐 바른 소리 한마디 해서 쫓겨났는지 모르지만 윤석열 캠프에 기어 들어간 저 이종찬이,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이종걸 형님 되는 이종찬이는 윤석열이 낙마하는 그 시점에 내가 가서 한번 낯짝을 한번 쳐다볼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해영 선생의 손자가 저런 토착외고 같은 독립운동 정신에도 반하는 이런 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지기었는지, 윤석열 캠프 들어가서 지금 부역하고 있는 이 인간들, 윤석열이가 감옥 가면은 서울의 소리가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한번 응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2020년 추미애 장관이 취임 직후 이성윤 고검장을 앉혔고 검찰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라인을 배제하고, 그래서 윤석열의 장악력이 약한 상태에서 마지막 발악으로 별짓을 다 했죠. 그 당시 1월부터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장모 마누라 응징해서 보도가 되지,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많이 장악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그 어떤 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접수되면은 이성윤 지검장이 그거 제대로 수사를 안 할까, 이래가지고 대리고발을 시켜서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고발을 해라. 여러분 앞으로 고발하려면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앞으로 고발을 좀, 나도 이제 앞으로 김호수 총장이 직접 관할하는 검찰총장이 관할하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앞으로 써가지고 고발장을 좀 내야 되겠네요. 나는 그 고발은 많이 당해도 고발을 하는 성격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고발할 일 있으면 대검 공공수사부장 앞으로 고발을 하세요. 그럼 이게 더 먹히는 것 같아. 몰랐던 걸 알게 됐네요. 그래서 결국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건넨 고발장을 대검에 접수토록 한 것은 결국 윤석열 라인으로 분리되는 검찰 간부나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할 의도였던 것이다. 이래서 이게 내란이라니까. 이게 대한민국 법을 갖다 우롱하고 법을 조롱하고 그래서 이게 검찰 구태타가 맞았다. 그래가지고 대검이 고발장을 작성하고 그 고발장에 나온 범죄 사실대로 사실상 맞춤형 수사를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뉴스버스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김웅한테 전달해준 그 고발장 중에 내용. 그래서 지난 4월 3일 촌 검사가 김웅에게 전달해준 고발장에는 뉴스타파의 김건희 주가 조작 연루 보도에 대해
여기에 사실 김건희는 국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이렇게 적어놨어. 이게 수사도 안 해보고 윤석열이가 이런 그 내용들을 들어가지고 최강욱 대표나 황희석 변호사 그분들이 주장하는 이런 것들을 윤석열이가 대리고발시키는 내용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